비아그라를 개발한 파이저, 또 어떤 약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번다던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파이저는 꾸준하게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파이저는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약들과 백신들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도 발표했죠. 심장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비아그라를 발견한 일화로도 유명한 회사죠. 파이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앞서 시중에 나오는 약들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를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은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분자들은 만들기 비교적 쉽고 저렴하며 특허가 말소되면 바로 제네릭 약이 시중에 나와 약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죠.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 특허가 말소되고 여러가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로직스라고 불리는 약은 분자의 크기가 큰 단백질 또는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는 주로 식물이나 동물, 박테리아와 같은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수집하죠. 호르몬제, 인슐린 등과 같은 다소 복잡한 기능을 하는 약은 대체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제 매우 헷갈리는 두 개념은 제네릭 약과 바이오시밀러 약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두 가지는 모두 특허가 말소된 시점에서 해당 약을 따라함에 따라 생긴 개념입니다. 그리고 100% 따라하게 되면 제네릭 약이 되는 것이고 기능 및 대체적인 구조가 비슷하면 바이오시밀러 약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분자가 작은 스몰 몰레큘 약들은 대체로 제네릭 약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분자가 큰 바이올로직스 약들은 바이오시밀러 약으로 유통이 되겠죠. 제네릭 약은 비교적 개발하기 저렴합니다. 파이저 웹사이트에 따르면 2년 정도가 소요되며 1에서 2밀리언 달러, 10에서 20억 원 정도의 연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죠.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약은 따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밀리언 달러, 한화 1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며 5년에서 9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약의 기능 및 구조를 따라한다고 해도 100% 약의 구조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레시피로 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동물, 식물, 박테리아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여도 원재료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합니다. 그럼 아예 새로운 약인 신약을 개발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약의 종류에 따라서 파이저는 사업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파마스유티컬, 제네릭 약을 개발하는 업전, 소비자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컨슈머 헬스로 나눠지죠. 먼저 주력 사업인 바이오 파마스유티컬은 6가지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 염증 및 면역학, 희귀질병, 병원, 백신, 내과학으로 나누고 있죠. 여기서 병원은 저희가 병원을 가면 맞는 수액 및 항감염약과 같은 약을 만들고 있다 합니다. 주력 사업답게 매출이 가장 많이 나고 있죠. 파이저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약 중 1빌리언 이상의 매출을 낸 약은 6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폐렴구균 백신인 프레브나 13 혼자서 5.8빌리언 달러 7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 백신은 5세 이하에서 폐렴이 걸릴 확률을 무려 87%나 줄였다고 하죠. 그리고 또 5빌리언의 매출을 발생시킨 이브란스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두 번째 사업 영역인 업전입니다. 특허가 말소된 제네릭 약들을 만드는 사업 영역이죠. 파이저가 직접 개발 및 판매를 했었던 비아그라 역시 현재는 이 사업 영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특허가 말소된 리리카 역시 해당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리리카는 2019년도에 3.3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1빌리언 이상의 매출을 올린 약은 리피터로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업전은 2019년도에 미국 제약회사인 마일란과 합병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비아트리스라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게 되며 파이저는 이 회사의 57%를 소유하게 되죠. 세 번째 사업은 컨슈머 헬스입니다. 컨슈머 헬스는 소비자 생활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찹스틱, 가그린,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에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회사를 합병하였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가장 거대하다고 합니다. 파이저는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파이저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과거에 미국 FDA가 승인한 효능 말고 별도의 효능으로 마케팅을 하다가 벌금을 물었었죠. 실제로 뉴로틴이라는 약은 발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파이저가 통증 완화제 및 정신의학적 효능이 있다 마케팅을 했었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마케팅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일시적으로 마케팅이 통하여 매출이 상승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은 조단위 벌금을 몰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죠. 이제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저는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가치주로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매출을 내고 있으며 순수익 역시 꽤 꾸준합니다. ROE는 1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부채가 증가하여 ROE가 올라갔죠. 부채 자본 비율이 올라
올라가고 있으며 자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본체인 바이오파마스티컬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들은 처분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죠.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주식 발행량의 무려 30%를 줄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가 하락으로 4.5%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파이저 투자 시 생각해봐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약이라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아무리 타사와 비슷한 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도 특허가 말소되기 전에는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특허가 말소되는 순간 여러 제약회사들에서 해당 약과 비슷한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즉 특허를 가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새로 들어오는 제약회사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이죠. 참고로 한국 제약회사들은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인 파이저한테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오죠. 실제로 통증 완화제인 리리카의 특허가 2019년도 6월에 말소되었는데 매출이 6개월간 전년도 대비 1.6빌리언 달러 2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특허가 완전히 말소된 비아그라의 행보를 보면 2년간 매출이 75%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파이저에게 문제는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약들이 대거 말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업 연간 보고서에도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 적혀 있습니다. 약을 판매하는 파이저 특성상 MCO의 영향력에 따라 매출이 흔들린다 합니다. MCO는 Managed Care Organization의 약자로 고객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집단 및 기업입니다. 소비자들을 의료품, 의료시설, 의사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기업이며 보험까지도 관련이 있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가성비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저는 가성비 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원가 자체가 비싼 약들을 대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저의 제품과 타사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MCO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고객들에게 추천해주는 편이죠. 더불어 미국의 보험제도인 메디케어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전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라고 합니다. 의료의 보편화 및 제약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파이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최근 20년간 매출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이저는 연구 중심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타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많은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2019년도에 심장병과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 아키아와 라이센스를 맺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특정 신약 특허권이 있는 기업 및 기술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분자를 이용하여 암과 여타 질병 치료제를 연구하는 어레이라는 기업과 희귀 질병을 연구 중인 세라션 홀딩스를 인수하는 모습도 보였죠. 특허가 지속적으로 말소되고 신약을 꾸준하게 개발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미래를 전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파이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덜 도박적인 선택지인 꾸준한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 하고 있죠. 성장주의 목적보다 꾸준한 배당금의 목적이라면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배당을 2008년도에 몇 번 컷하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현재 순수익 대비 가격은 12배 정도 비싸고 아마도 매출이 미래에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20 부근까지 내려오면 매수 버튼을 눌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파이저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허가 말소되기 전에 새로운 신약들을 꾸준하게 개발하여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